한 주간 해외 모터스포츠를 리뷰한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해외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총 5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일단 포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포드가 내년 2019년 몬스터 에너지 나스카컵 시리즈에 출전한 나스카 머스탱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나스카 머스탱은 2012년부터 나스카 엑스피니티 시리즈에 풀타임을 출전했고요. 한 시즌을 제외하고 줄곧 우승을 해왔던 차량입니다. 리키 스텐하우스 주니어는 2011년과 2012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고요. 로저 펜스키는 선수는 지난 5년간 4번의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이제 머스탱이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기 전인 이제 1964년 루트 드 프랑스 오토모빌에서 포드 역사상 최초의 참가에 깜짝 우승을 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후 나스카 세컨드 리어 시리즈에 참가해서 레이싱 챔피언의 역사를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드 퍼포먼스 팀과 그다음에 디자인 팀이 이러한 이제 헤리티지를 개선하고자 경쟁력 있는 레이싱카를 만들기 위해 다시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일단 나스카의 이제 기술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머스탱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섬세하게 변화시켜가지고요. 도로 위에 있어야 만큼 레이싱 트랙에서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힘을 썼다고 합니다. 이번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나스카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2019년 2월 17일 날 열리는 데이토나 500경기에서 첫 경기를 펼쳐진답니다. 그래서 머스탱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포드의 어떻게 스포츠카죠. 대표적인 스포츠카고 또한 그리고 많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인지도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데이토나 500에서 이 나스카 머스탱 차량이 출전한다니까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WRC 월드랠리 챔피언십의 종합 우승을 향해서 계속질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실 모비스 WRC 팀은 이제 지난 21일날 끝난 이제 9라운드 독일 랠리에서 티에리 누비 선수가 2위를 수상해가지고 팀 성적이 컨스트럭터즈 챔피언십 단통 선두를 일단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티에리 누빌은 이번 대회에서 1위, 그러니까 지난 21일날 독일 랠리에서 1위와 3위를 차지한 이제 도요타 레이시 팀에 맞서 밀리지 않는 기술력으로 2위를 차지했고요. 또한 이제 WRC 팀, 현대 쉘모비스 WRC 팀은 시즌 누적 254점을 선두를 지켰고요. 이제 2위는 지금 도요타가 2위를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위는 포드 M 스포츠 팀이 3위로 랭크가 되어 있고요. 이제 시즌 첫 우승을 오르는데 이제 지금 이제 4경기 정도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터키하고 영국 등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도요타에서 이제 타락과 이제 라피가 선수가 각각 1위에 3위를 차고 지금 도요타의 그 후반기 지금 강자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포드가 조금 약간 줍줍새로 좀 보이고 사실 포드가 WRC 팀을 굉장히 좀 오래전 역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랑 도요타가 오기 전에 굉장히 독보적인 이제 존재였는데 지금 약간 사실 시즌 초반부터 제가 알기로는 약간 조금 삐걱거리는 느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고 아직 이제 조금 잡아졌는데 아직 너무 이제 경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성적을 나올지는 아직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고요. 일단 두 번째 리뷰까지 마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뮬러 1에 대해서 하는데요. 혼다 엔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혼다 엔진이 이번 시즌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든 시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맥라렌 F1 팀과 이제 공급 엔진 공급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즌 성적이 별로 안 나왔고 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레드불 F1 팀이랑 이제 엔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아까도 했지만 성장을 못 해가지고 이제 자존심을 구겼죠. 어떻게 보면 구긴 혼다인데 그 레드불 F1 팀이 이번 시즌으로 이제 시즌까지는 저 르노와 엔진 계약을 했던데 올해까지 해지를 하고 내년부터는 혼다 엔진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혼다는 이제 내년에 제대로 어, 레드불과 함께 우승을 노리겠다는 각오고요. 레드불도 이제 혼다의 이제 F1 연구 시스템이 이제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켜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레드불이 혼다를 선택한 이유는 완벽한 우승을 위해서인데요. 사실 이제 레드불이 세바스찬 베텔의 종합 우승 뒤에 이제 챔피언과 이제 거리가 좀 멀었어요. 사실 지금 원래는 레드불 F1 팀이 굉장히 조금 F1 팀에서는 조금 강자였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 기준으로 봤을 때 레드불 F1 팀이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AMG 팀과 그다음에 페라리 F1 팀의 이 구도에서 밀리면서 점점 좀 멀어가져가는 느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메르세데스 팀이 승승장구를 했고 또 이번 시즌 역시 종합 우승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레드불 팀이 메르세데스를 꺾기 위해서 르노 엔진을 불가피하다고 이제 판단할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또 맥라렌 F1한테 버림받은 혼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절실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레드불이 이제 새로운 도전을 만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모아지고 있고요. 내년 시즌부터 엔진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미 뭐 후속 이제 어떻게 할 건지는 이미 다 지금부터 조금씩 정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렇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와 마지막 다섯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현대자동차 고성능 자동차 브랜드 바로 N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N의 사장인 어떻게 보면 총괄자인 이제 비어만 사장이 있죠. 비어만 사장인데 이제 N이 이제 조금 세력을 좀 넓히고 있어요. 넓히고 있지만 이제 제네시스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의 제네시스와 N이 만담의 성사가 조금 적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치만 대신에 이제 현대차의 이제 전동화 정책에 맞물려서 N 브랜드의 이제 고성능 전기차를 출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전문지 오토모티브 뉴스에서 알버트 비어만 현대자동차 고성능 자동차와 이제 사장과 인터뷰했는데 이 인터뷰에서 지금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제 M 브랜드의 이제 장기 전력과 차기 신모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에 따르면 이제 얘네 장기 전력 수립 초기에는 세 종의 모델만 준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처음으로 나왔던 게 벨로시티 N30N이고요. i30N 죄송합니다. i30N 그다음에 벨로시티 N 그리고 차기작이 될 수 있는 SUV 기반의 M 모델인데요. 이게 지금 이 SVN인데 제가 지금 뭐 다른 우리나라 기사에서도 여러 군데를 봤는데 보니까 코나 N이 될 확률이 좀 클 것 같기도 해요. 코나 N이.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가 됐고, 어, 이제 지금,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의 최고 디자인 책임자 이제 피어 슈라이케 사장이 이제, 어, i30 패스트팩의 이제 목업 모형을 보여주자, 이제 비어만 사장이 i30 패스트팩을 개발하겠다고 이제 결심했다는 게 이제 비어만 사장의 설명이라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다음 달에 제가 알기로는 파리모토쇼가 공개될 때 그때, 어, 파리모토쇼에서, 이게 탄생 비하라고 하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고, 어, 일단 그, 이게 네 번째 모델이 이제 i30N 패스트고, 다섯 번째 모델이 지금, 어, 이 병원 사장한테는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인터뷰를 안 했는데, 지금 얘기로는 이제 추측이죠. 추측으로는 일단은 미드십 설계 엔진용 모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N과의 결합선 좀 선을 그었다고 하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가 이제 출범했지만, 어, G70N과 같은 하이퍼포먼스 버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아직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 그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이제 N에 대한 브랜드는 아직까지는 좀 가능성을 낮게 봤고요. 그 대신에 전기 N이라는 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제 현재 현대자동차에서 처음 만든 순수전기차 아이오닉 일렉트로닉에 대해서 아이오닉 EV N을 만들지 않겠나 이런 답변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순수 파워트레인이 N은 아무래도 2021년 이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비영환 사장이 고성능 전기차의 등장에 대해서는 이제 순전한 타이밍 문제일 뿐이라고, 이제 고성능 차의 전동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합니다. 사실 이제 파리 모토쇼에서 아이서트 엠패스팩이 세계 최초로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엠패스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말에 지금 정식 출시가 되고, 아직까지는 국내 출시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서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팔리지 않고 유럽 중심으로만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서티에는 현재 N9 해가지고 또 네 가지 모델을 또 유럽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BMW의 N클래스도 이제 2025년부터인가 이제 N클래스에도 고성능 고성능 전기자동차를 전동 파워트레인을 탑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머지않아 또 고성능 전기자동차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리뷰를 하고 해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인디카를 출전을 하는 선수가 바로 우리나라 선수입니다. 바로 최혜민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최혜민 선수는 다음 달 9월 1일부터 9월 2일에 펼쳐지는 이제 인디카 레이스에서 하부 리그 격인 이제 인디라이츠에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최혜민 선수가 인디라이츠 레이스에 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난 2년간 공백기를 가졌는데요. 워낙 이제 해외 모터스포츠가 레이스 우리나라 모터 수준하고 굉장히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갭 차이가 많이 크고, 또 금액이 또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스폰서 금액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돼가지고 이제 잠시 포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최민 선수가 2년 전 2016년 이제 라구나 세카 인디라이츠 경기 감각을 살려서 이제 다시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홈코스 레이스 팀에 새로 입단해가지고요. 이제 이 팀은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 감독의
리카르도 홍코스가 이끄는 신생 인디카 팀이라 합니다. 그래서 인디라이트 챔피언을 배출한 경험도 있는 감독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민 선수가 올해 전반기에 인디 500 이벤트와 프리덤 100 레이스에 출전할 예정이었지만 이제 부상을 인해가지고 이제 하반기로 미뤄졌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공백기에 출전이기 때문에 욕심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레이스 완주를 하는 게 이제 하면서 인디 500 레이스에 대비하는 자세로 이제 경기를 임할 전망이라 합니다. 사실 이제 최민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최민 선수는 1990년대 카트 레이스로 데뷔를 해가지고 15살 나이에 카트 레이스에 데뷔를 해가지고 17살 때부터 포뮬러카 경험하면서 국민 챔피언십을 세 차례나 석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알기로 1900년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포뮬러카 대회가 있었어요. 국내에도. 그때는 굉장히 많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된 상태였죠. 그때. 근데 이제 2000년 이제 지나니까 2000년대가 좀 지나니까 이제 그 대회가 없어지고 이제 없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 이후에 이제 최혜민 선수는 2007년에 이제 무로 프로 데뷔한 데 이어서 이제 12년도에는 USF 2000 챔피언십 인디애나폴리스 내에서 예선 6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지난 2016년에는 마이너격인 이제 인디라이트에서도 1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인디라이트 레이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프로야구를 따지면 마이너 리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인디 500 레이스에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인디 500 레이스 한 시즌 참가하기 위해서는 150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네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면 이제 인디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의 10분의 1 가격이 거의 15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디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4기통의 2.0 터보 엔진, 그리고 최고출력 500마력이고요. 그 다음에 인디카 같은 경우에는 8기통의 3.5 리터 엔진에 650마력을 갖고 있는 차 머신을 출전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F1으로 불리는 가장 인기 높은 레이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인디 500 레이스가 연간 중에 400명이 이제 하고 이제 지구상에서는 가장 큰 단일 스포츠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과 9월 2일에 출전하는데 좋은 성적도 필요하지만 이 최혜민 선수가 완주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꼭 완주를 하시길 정말 간절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모토트렌드가. 자, 이로써 해외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트렌드는 매주 월요일부터 매주 금요일까지 국내외 자동차와 국내외 모터스포츠를 현재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현재 SNS와 팟캐스트,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이름을 검색을 하시면 현재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 특별 기획은 따로 없고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개소세나 우리나라 저번 달에 개소세가 인하가 됐잖아요. 그 개소세에 대한 이야기와 아니면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조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고요. 다음 주 목요일 새로운 해외 모터 소식을 들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